또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해야 될 게 아까 이제 저희가 다시 280개 네. 단독으로 돌아가가지고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위원을 명태균 대표, 네네. 명태균 씨가 추천한 것도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는 카톡용으로 아직 공개하진 않았는데 네. 요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2구 이제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정부 입장에서도 큰 책임을 느끼고 이에 대한 중요한 대응. 사실 지금까지도 그걸 못하고 있다 보니까 유가족들의 마음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그분들이 여전히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때 2022년 11월 24일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한테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명태균 씨 답장이 국정조사위원으로 당내 의사조율과 전투력 그리고 언론 플레이에 능한 정점식, 배현진, 송원석과 같은 사람을 배치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이날이 국회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언을 구했고 추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론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실제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의를 하는 주체 김건희, 명태균이 두 사람 모두 이 사안에서는 아무 관련성이 없고 논의를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 같은 아주 중요한 국정의 현안에 대해서 둘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하는 것이 네. 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진짜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기괴한 방법으로 국정농단을 한 것입니다. 누가? 김건희 씨가. 그리고 그 관련된 마각은 이제 조만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 한남동 관저에서 두 사람은 52일 만에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태가 유지되기 위해서 온갖 잔꾀를 다 부릴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면 절차적 하자. 그 밖에 그 어떤 것들도 하여간 버티고 뭐 자기에게 유리한 것으로만 해석해가지고 법기술을 부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근데 여기에서 건강한 사법 세력이 확실하게 끊어내는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질서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진보 보수를 떠나서 상식과 합리가 통용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사 중에서 또 제가 재밌게 본 대목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시 후보 시절에 부동시 문제와 그 도리도리 그 태도 문제 가지고 명태균 씨가 조언했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기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어떤 거냐? 그 고성국 TV에서 이제 그 부동시의 원인으로 의거하여서 도리도리 하는 것 같다면서 의사의 그런 전문가의 얘기를 한번 전달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명태균 씨가 고성국 박사가 저를 안과 의사라고 설명하네요. 킥킥킥 보내니까 그 당시 윤석열 후보가 오키 의사가 명박사예요. 이랬더니 명 씨는 네 접니다. 의사 명태균. 네. 이게 지금의 커넥션도 보여주는 게 고성국 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지금 단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윤석열 계엄 탄핵 국면에서도 그 극우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중요한 사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그러니까 명태균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고성국에게까지 넘어갔을까라는 것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유튜브는 지금 삭제가 돼서 우리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여기서 이제 고성국 박사가 본인이 이제 뭐 이렇게 안과 의사의 어떤 의견을 빌어가지고는 말을 한다라고 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의사가 명박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커넥션이 어마어마한 커넥션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의 법조 카르텔이 있고 이 법조 카르텔은 진짜 71년 사법 역사에서 서울법대 엘리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법조 카르텔이 존재하는 거고 이제 그걸 좀 넓히면 경기고 서울법대가 되는 거겠죠. 이 카르텔이 있고 여기하고 연동되어서 소위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기득권 카르텔이 있는 것이고 이거에 확장돼서 뉴라이트 그리고 심지어 보수 유튜버까지도 연계가 된 겁니다. 이렇게 확산되는 역할을 한 게 윤석열 정권인 거고 이렇게 극우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분단 사회를 끊임없이 악용하면서 이거를 좀 분단 사회의 질곡을 어떻게 하면 우리 역사가 잘 넘어가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어떤 총론적 총체적 고민 없이 그냥 이 안에서 자기 기득권들 악의 다툼을 하면서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철우 경북지사만 하더라도 평생 국정원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어서 결국에는 비상계엄까지 일으켜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반국가 세력, 공산정치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서 진짜 제가 캄보디아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한국판 크메르루즈 만들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너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네. 네. 정말 만약에 성공했으면, 그러니까 3시간 만에 이걸 제압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다른 세상에 살고 있을 것이다. 심지어 뭐 살고 있을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저희 다 잡혀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구독자가 제일 적으니까 좀 빼주세요. 야, 끝까지 단전 단수 당한 회사에 계시면서. 거기 우리는 단전 단수는 아니야. 여기 단전 단수인데. 예. 네, 심지어 어제 나온 경향신문 보도 보니까 헌재 도면까지도 기원군이 요청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했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내란의 전모를 다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막혀있는 수사가 있기 때문인 것인데 정말 알고 있는 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하고 겨우 들킨 게 그 정도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저희들이 이 사태를 예의주시하면서 광장으로도 시민들이 많이 모여주시고 그리고 시민들의 단합된 단결된 의견들이 분출할 때 헌법재판소도 이게 사실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도 당시에 1,700만이 넘는 시민들이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토요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그런 여론이 압박이 되어서 결국에는 8대0 파면 결정을 내리는 거였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정말 굳건한 연대가 있지 않고서는 이 국면을 돌파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다. 저는 다 떠나서 진보 보수도 다 떠나서 그냥 상식만 좀 해보게 되고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2024년에 전쟁도 안 난 나라에서 군인이 무장 안 한 시민한테 총 겨누는 게 옳나요? 그러니까 이 심플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다퉈야 되는지가 전 좀 그리고 사실 그걸 지켜본 모든 국민이 피해자잖아요. 그렇습니다.